안녕하세요. 화상관 여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2월에 진행된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건은 이 당시에는 이제 19건이 있었습니다. 9건. 9번까지가 요즘 9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시면 이제 송달이 좀 안 되고 있죠. 개인 채권자 최모 씨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두 정치인,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면서 송달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아마 아셨을 겁니다.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그 다음에 뭐 특별송달, 집행관 송달, 그 다음에 뭐 공시송달, 발송송달. 이게 송달은 사실 법대생도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잠깐 그냥 공부하는 거지 실무에 나서기 전에는 뭐 왜냐면 통상적으로 송달은 다 되죠. 우체부가 우편 배달부가 법원 서류는 등기로 다 보냅니다. 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 받거나 아니면 없을 때는 뭐 그 쪽지를 남기고 가죠. 여기서 이제 폐문부재가 됐습니다. 이사불명 폐문부재 되면 바로 공시송달로 갈 수가 없죠. 집행관 송달을 하죠. 야당 대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송달을 했죠. 집행관 송달, 특별 송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산에서도 폐문부재가 되면 일단 주소를 보정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계속 폐문부재다 그러면 그때 바로 공시송달로 갈 수 없고 특별 송달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집행관이 일반 우편부에 의한 게 아니라 법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한번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휴일, 주말 특별 송달을 신청하고 거기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을 받아줍니다. 이분은 한가포기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서 한가포기 했고요. 그래서 이 속행을 위해서 내년 3월로 넘어갑니다. 2월에는 기일이 없죠. 법원 인사이동 때문에 집회기일이 없습니다. 선고기일도 없고 이런 그 일반 채권자 집회기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납금이 이제 6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거는 만료가 됐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죠. 50만 원 정도의 중고 오토바이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왜 속행이 됐냐면 보험 해약환급과 모친에게 증여한 1,300만 원 합쳐서 이제 1,300만 원으로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아산에 부동산 세 채가 있습니다. 이분 명의로. 물론 뭐 경매가 돼도 잉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일단은 경매 실행 절차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도 내년 3월로 속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넘어가죠. 다 뭐 송달도 완료됐고요. 채권자 이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제인이 보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금 198만 원 당연히 한가 포기고요. 이건 소송 구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송달은 완료됐습니다. 관제인 의견은 폐지, 면책, 파산에 대해서는 폐지, 면책에 대해서는 종료 의견입니다. 더 이상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금은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이게 유일한 재산입니다. 한가 포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면책 신청을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 되게 이제 어려우신 분은 맞는데 보증금 50에 보험금 194만 원. 지금 표면적인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 초과,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어머님이 아마 상속재산을 남겨놨는데 그거는 이제 형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협의 분할이거든요. 상속 포기를 안 하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으면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협의 분할은 재산행위고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다. 도식적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고민 끝에 본 형이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면책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노숙자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파산 면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 현실이 좀 안타깝죠.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서 면책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냥 기타 종국으로 처리가 됩니다. 파산 절차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면책. 이분은 이제 보험이 967만 원, 자동차가 370만 원으로 이제 재산은 꽤 됩니다만 세무서가 압류과다로 환가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폐지 면책. 보증금이 2,500, 서울 같은 경우는 5,500까지는 환가를 안 하고 있죠. 못하죠. 예금 290만 원 포기. 국민은행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금 64만 원. 그래서 뭐 속행되는 거는 이제 2건 빼내야 안 되는데 환가는 10건 중에 1건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폐지 혹은 폐지 면책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속행 사건은 이거는 14번 속행된 거죠. 그동안 2년 됐죠. 11번. 이 횟수를 보면 이제 시간의 어떤 경과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사건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이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계약 부인 청구,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일반 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회생 계획에서 이제 인가가 되면 그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10년이거든요, 일반 회생은. 이 10년 동안 누나한테 받아서 그거를 주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분을 면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년을 기다려서 채권자는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 채권을 적절한 가격으로 이제 공고 매각을 해서 혹시 살 사람이 없겠지만 형식상 공고 매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도 만약에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10일에 이것도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관제인이 상속재산 파산인데요. 지금 한 1억 이상 지금 환가를 했습니다. 근데 부인의 상대방이 2천만 원까지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금 2달째 지금 지체 중인데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2월 30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그 조정조서가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림동, 공천동인가 신림동에 그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이제 뭐 경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어떤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예금을 압류 추심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0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1월부터는 이제 강제 집행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구회가 진행됐고요. 이미 이제 4,500을 완납을 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회가 진행된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K7에 대해서 1,490만 원을 이제 1,200에 받기로 하고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지금 절반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못 넣고 있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7번 7회 진행됐죠. 한 1년. 이게 1회가 이제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혹은 3달, 2달 정도 걸리면 1년 정도 지났겠죠. 뭐, 이 사건은 이제 경매가
3건이 진행 중인데 이 3건, 2건은 이제 끝나고요. 한 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5월 30일까지 3,2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돼서 결국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면책 불허가를 내리고 종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3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년 지났죠. 이미 한가 1200만 원을 완납을 해서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에 면책이 종료가 될 겁니다. 파산이. 두 사건은 이제 종결면책, 종결면책 배당을 했고요. 12월 11일부로 이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면책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특별조사기죠. 채권자 신한라이프생명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회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추가돼서 이미 뭐 관제인 보수도 다 받고 배당표도 짰는데 8명 있던 채권자가 이제 1명, 9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배당표를 다시 짜야 되죠. 그렇죠? 계산식을 다시 적용해갖고 배당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금액이 조금 변하죠. 그거를 다시 짜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배당을 스타트하는 3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이제 3천만 원은 받았고요. 한 사건은 이제 대장동 쪽에 오피스텔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걸 끝나야지 이제 다시 배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이행 확약은 완료가 됐는데 북부에 경매 사건이 하나 있는 바람에 지금 약간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행 확약됐고요. 현재까지 돈이 안 들어와서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채권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이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주소가 불명이라는 얘기죠. 이사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현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송달을 하고 거기서 송달이 안 되면 이제 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을 띄어서 계속 보정을 해서 거기서도 뭐 이사불명 혹은 폐문부재로 마지막 주소다. 그럼 이제 공시송달로 공고가름, 파산에서는 공고가름이라고 그러죠.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 파산에서는 공고가름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송달로 이제 속행되고요. 뭐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다 속행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구나. 2월 28일까지 예정입니다. 5천만 원, 돈 많은 돈이지만 이것도 이제 상속재산을 이제 뭐 훨씬 사실 1억 이상 받았죠. 그중에 일부만 내놓고 이제 재단 채권 세금이 워낙 많아서 뭐 본인 세금 내고 끝나는 겁니다. 채권자들은 사실은 한 푼도 못 받아가죠. 요건 이제 이행 확약 1,000만 원 완료해서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스타트 3월 달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략 이제 마지막 사건은 자동차나 보험 관련해서 1,400만 원을 완납을 했고요. 부동산을 이제 충청도에 어딘 당진이가 거기 있는데 이제 부동산 매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어떤 이모저모를 한번 몇 개 스케치한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